제 소개 잠깐 올려야 되겠죠?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이름은 권상술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죠? 이름이 상술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상술이 굉장히 뛰어난가 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상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술보다는 상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전공했던 게 리더십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에 계신 리더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 애터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있단 말이야?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습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고객을 성공시켜야 되고, 직원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인간다운 삶,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고, 사실 대중명품이라는 개념, 그거 실현하는 기업 얼마나 보셨어요? 없죠? 우리 애터미밖에 없어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사업을 하면 그 기업은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책을 하나 번역을 했어요. 이 책은 미국 교수들이 쓴 책입니다. 행정학과 경영학을 공부했던 교수 두 분, 리 볼먼이라는 분과 테렌스 딜이라는 분이 쓴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원문으로 말씀드리면 Leading with Soul이었어요. 영혼을 담아 이끄는 법. 제가 기회가 닿아서 2013년도에 내 길에서 걷고 있는 영혼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책을 번역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요, 이걸로 강의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노력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니, 기업에 가가지고 영혼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에 기업에 가서, 일반 기업에 가서 영혼 얘기를 하면, 야, 이 사람아, 교회 가지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고 지나다가 우리 애터미를 만난 겁니다. 그동안에 리더십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책이나 이거 읽어보면 어떤 얘기들 합니까? 어떻게 해야 목표를 달성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주로 이런 것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번역한 책에서 저자들은 리더십의 본질을 베푸는 것이다. 리더십은 베푸는 거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기업에서는 안 먹혀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리더분들은 어때요? 바로 오죠. 리더는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되는 일이 리더의 도리고, 리더는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통된 대의에 나 자신을 선물로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란 겁니다.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해서 경영학자이고 행정학자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리더십의 본질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자기가 이끄는 공동체에다가 바치는 것이다. 리더부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칠 때 구성원들도 바로 영혼을 바쳐 일할 것이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회장님 누차 말씀하시죠. 인간에게는 육과 영과 혼이 있다. 그리고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자,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다르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어떤 개념이랄까, 정의 자체도 다릅니다. 그 리더십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화면 왼편에 나와 있어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가장 핵심 요소는 뭡니까? 목표 달성이에요. 그 목표가 누구의 목표입니까? 개인의 목표가 아니고 조직의 목표예요. 개인의 영혼 따위는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아랫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람을 부리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의 리더십의 제일 핵심 주제가 뭐죠?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네. 섬기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리더십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구성원들, 여기 계신 우리 센터장님들, 파트너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객, 그리고 애터미라는 우리 전체 공동체, 이걸 우선으로 여기고 그네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그 욕구를 파악해서 충족을 시키는, 이게 바로 우리 애터미에서 발휘되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과 일맥상통해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요, 리더는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선물을 해주고 있나? 예, 해주고 계실 거예요. 해줄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제가 번역한 책에서는 적어도 리더라면, 특히 사람들의 영혼을 바치게 하려면 4가지를 선물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까 합니다. 리더가 구성원들한테, 파트너들한테 줘야 될 첫 번째 선물은 의미입니다. 내가 삶을 왜 살아가고 이 일을 왜 하는가. 두 번째는 주인정신이에요. 본인의 일을 하면서 머슴이 아니고 주인으로서 해나가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것도 역시 일을 할 때 힘을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리더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4가지를 선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미를 부여를 해주면 일과 삶에서 가치를 찾게 돼요. 주인정신을 불어넣으면요, 스스로 알아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힘을 부여해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그죠? 억압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힘을 갖게 하려면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베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사랑은 긍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보살핌이죠. 자, 이러한 선물을 부여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선물은 선물 그 자체보다는 그 선물에 담긴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요, 이런 4가지 선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애터미의 사원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요. 우리 애터미에서 제일 첫 번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네, 이건 의미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라는 겁니다. 주인정신, 이건 생각을 경영한다라는 우리 사원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힘을 부여하라는 것은요, 믿음에 굳게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준다는 것은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소명을 갖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깨닫는 게 영성 아닐까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요, 리더라고 한다면 파트너들에게 삶과 일에서 의미를 찾게 해주셔야 돼요. 내 삶이 가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언제 의미를 느껴요? 가치 있는 데서 의미를 느낍니다. 삶과 일에서 의미를 찾을 때 자신감을 가져요. 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살아볼 만해,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의미를 심어주려면 본인이 하는 일 자체의 가치가 뭔지를 명확히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의미를 느끼게 해줘야 되고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애터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애터미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 사실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 사실 거기에서 또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우리 사원은 뭐죠? 생각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경영한다는 건 뭡니까?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나한테 땡겨오는 게 생각을 경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경영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해요. 각각이 어찌 보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포착하려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내다봐야 되겠죠.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을 경영한다는 것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자, 리더가 파트너들한테 주인정신을 선물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계신 파트너님들부터 기업가 정신을 무장을 해야 돼요. 그죠? 혁신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모험과 도전을 해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파트너들도 함께 주인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애터미에서 일은 어떤 게 진짜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장격지. 우리 애터미의 DNA죠. 스스로 장수가 돼 진격해 나가라. 주인정신을 심어준다는 것은 내 아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이 다들 자장격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정신을 갖게 하려면 자율성을 부여하고요, 재미있게 일하게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를 만들어가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힘입니다. 자, 개인적인 비전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파트너들과 함께 하려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달성하려면 우리한테 재심합력이 필요해요. 그죠? 다들 재심합력의 중요성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리더가요, 만일에 본인의 이익만 챙기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이익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이 없어져요. 아랫사람들이 저 어떻게 해서는. 그래서 리더는요,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힘이라는 게 언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할 때 내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사람들이에요. 힘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우리 공동체 전체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전통적인 리더십 하에서는요, 리더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부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네, 계속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죠. 그런데 리더가 파트너들한테 힘을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다 주체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자신의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우리 전체 비전을 달성하는 데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리더가 힘을 넘겨줄 때 오히려 공동체, 조직 전체의 힘은 더 커집니다. 자, 내가 리더인데요, 내 아래 파트너가 10명 있어요. 내가 10이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다 10이라는 힘을 나눠줬어요. 근데 힘이라는 건요, 누구한테 나눠준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10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전체의 힘은 얼마가 돼요? 110이 돼요. 나 혼자 독점하고 있을 때 10밖에 안 됐었는데 아랫사람들한테 다 베풀게 되면 10배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힘은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나만의 진실성. 그 진실성은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정체성과.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 어떤 사람이지? 나 그냥 뭐 일해가지고 뭐 수당받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으로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는 그런 존재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체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때 힘이 생겨납니다. 리더 자신이 힘이 있어야 파트너들한테도 힘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힘이 있어야 아랫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요, 리더는요, 센터장님들은요, 파트너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죠? 항상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로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하고 도와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파트너 스스로가 리더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만즈와 심즈라는 리더십 이론가들이요, 슈퍼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구성원을 리더로 만드는, 구성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끌게 만드는 리더십이 슈퍼 리더십이다. 바로 센터장님들은 슈퍼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이죠. 이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네. 소중히 섬기는 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테레사 수녀님께 누군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수녀님, 리더십의 비밀은 뭘까요? 했더니 수녀님께서 인자한 미소를 띠시면서 리더십의 비밀은요, 큰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사랑이라는 거 정의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사랑 아닐까요?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한테 내가 전하는 진심, 이게 바로 사랑이죠. 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셔야 됩니다. 겸손히 섬긴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안 할게요. 너무나들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겸손해야 결국 존경을 받더라고요. 자, 사랑은 결국 보살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기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 키울 때 뭐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려면, 다시 말해서 보살피려면 일단 상대가 뭘 원하는지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영혼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사랑을 하려면요, 호기심이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뭘 원할까? 그걸 알아내서 그 사람이 그걸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사랑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항상 파트너를 이끌면서 이런 생각하세요. 나는 파트너들을 정말로 온전한 존재,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대하고 있나? 나는 파트너들이 삶과 일에서 가치를 찾게 해주고 있나? 나는 파트너가 스스로 알아서 일하게 해주고 있나? 나는 파트너를 수평적 관계에서 존중하고 도와주고 있나? 마지막으로 나는 긍휼의 마음으로 파트너를 보살펴주고 있나? 여기에 대한 답이 전부 다 예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영혼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계신 거고요, 섬기고 계신 거라고